이 일은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회사도 연말이라 정신없이 바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이라도 조용히 쉬고 싶어서 혼자 산속 별장을 하나 예약했어요.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었고 인터넷 후기에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2시간을 달렸어요. 마지막 30분 정도는 가로등도 거의 없는 산길이었어요. 도로 양옆에는 키 큰 소나무만 끝없이 이어졌고 눈은 점점 더 굵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도 잡히지 않았어요. 휴대폰 신호도 한 칸밖에 남지 않았어요.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진 뒤였어요. 주차장에는 제 차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금 뒤 관리인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예수는 훨씬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두꺼운 패딩에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인사를 드리자 관리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혼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낮고 쉰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관리인은 열쇠를 건네주면서 별장은 따뜻하게 데워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조금 굳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새벽 2시 이후에는 창문을 보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이유를 물었어요. 관리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그냥 오래된 규칙이라고만 했어요. 농담인가 싶었어요. 산속이라 이상한 전설 같은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짐을 옮기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별장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벽난로도 있었고 거실 창문에서는 눈 덮인 숲이 한눈에 보였어요.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영화를 틀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조차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밤 11시쯤 가족들과 통화를 했어요. 신호가 자꾸 끊겨서 오래 이야기하지는 못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두었어요. 그때 창밖을 보니 관리인이 아직도 밖에 있었어요. 손전등 하나만 들고 눈 내리는 숲 가장자리를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계속 같은 곳만 비추고 있었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곧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별장이 너무 조용했어요. 조용하다는 느낌이 이상할 정도였어요. 바람 소리도 멈춰 있었고 나무 흔들리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새벽 2시 14분이었어요. 그 순간 관리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2시 이후에는 창문을 보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저런 말을 들으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 창문 커튼 아래쪽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군가 창문 앞을 지나간 것처럼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산속에 다른 손님도 없는 것 같았는데 누가 밖에 있는 걸까요? 관리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전등 불빛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커튼을 열지 않았어요. 괜히 관리인의 말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그대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어젯밤 일이 조금 우습게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를 하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눈은 밤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별장 앞에는 발자국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발자국이 창문 앞까지만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었어요. 다시 돌아간 흔적도 없었고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 자국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창문 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어요. 관리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발자국을 가리켰어요. 관리인은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눈삽으로 발자국을 모두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밤에도 창문은 보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발자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눈 위에는 창문 앞에서 끝나는 발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관리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계속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다시 물어봤어요. 여기 원래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관리인은 눈썹을 멈추지 않은 채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겨울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손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요?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관리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할 말은 끝났다는 표정이었어요. 오후에는 눈이 잠깐 그쳤어요. 심심해서 별장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숲길은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로만 나 있었어요. 조금 걷다 보니 오래된 별장 몇 채가 더 보였어요. 하지만 창문은 모두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고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몇 년은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중 한 별장 현관 앞에 작은 우편함이 하나 있었어요.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안에는 눈에 젖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짧게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누가 쓴 건지도 몰랐어요. 언제가 적힌 종이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괜히 기분이 나빠져서 바로 제 별장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자 다시 눈보라가 시작됐어요. 밖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새하얗게 변했어요. 인터넷도 끊겼어요. 휴대폰 신호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벽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자꾸 창문이 신경 쓰였어요.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몇 번이나 커튼 쪽으로 시선이 갔지만 억지로 외면했어요. 관리인의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확인했다가 후회할 것 같았어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별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시계를 보니 1시 58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2시가 되자 별장 안이 갑자기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요. 벽난로에서 타던 장작 소리까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툭!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이었어요. 잠시 뒤 또 들렸어요. 툭!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소리였어요. 저는 그대로 숨을 죽였어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창문을 따라서 천천히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천천히 긁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대 창문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눈을 감고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별장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밖이 아니라 분명히 거실 안에서 들렸어요.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누군가 맨발로 나무바닥을 걷는 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요. 창문도 모두 잠가 두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거실을 걷고 있었어요. 발소리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한참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서 이불만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봤냐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되지 않았어요. 너무 낮고 너무 가까웠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어요. 안 봤으면 아직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발소리는 다시 거실 쪽으로 천천히 멀어졌어요.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나서야 겨우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벽난로 앞눈 덮인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하나씩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 발자국이었어요. 그 발자국은 현관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창문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별장 한가운데에서 시작해서 별장 한가운데에서 끝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별장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짐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차에 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동을 거는 순간 계기판에 경고등이 하나 켜졌어요.
배터리는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3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차 창문이었어요. 툭!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관리인이 서 있었어요. 어젯밤 일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관리인은 제 표정만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보지는 않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젯밤에 들었던 빨소리와 목소리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관리인은 끝까지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한참 동안 숨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겨울에도 혼자 쉬러 온 손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님도 새벽 2시가 넘어서 창문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밤마다 누가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찾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관리인은 별장 뒤편 숲을 가리켰어요. 나무 사이에는 눈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가끔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살아 돌아온 사람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창문을 끝까지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안 봤으면 아직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는 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관리인은 제 차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한번 만졌어요.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시동이 바로 걸렸어요. 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산길을 내려왔어요. 백미러를 한번 봤어요. 관리인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관리인 뒤로 눈 위에 사람 그림자가 하나 더 서 있었어요. 분명히 사람처럼 보였지만 발자국은 없었어요. 차가 커브를 돌아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 새벽이었어요. 잠에서 깨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시각은 정확히 2시 14분이었어요. 그 순간 거실 창문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어요. 툭!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커튼은 모두 닫혀 있었어요.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어요. 잠시 후 또 한 번 툭!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도 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어요. 아침이 밝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창문 쪽을 보지 않았어요. 날이 밝은 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어요. 창문 아래는 밤새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유리창 한가운데에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적은 것 같은 글자가 남아 있었어요. 차가운 성에 위에 또렷하게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겨울에도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